안녕하세요. 혹시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건물이나 방들이 사실은 우리의 기분을 세심하게 조각하는 거대한 예술작품일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의 공간이 어떻게 특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도록 설계되는지 그 매혹적인 세계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건물은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나요? 그냥 비바람을 막아주는 구조물일까요? 아니면 뭔가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걸까요? 여기 정말 다른 두 공간이 있습니다. 왼쪽에 웅장한 대성당을 한번 보세요. 와, 정말 아찔하게 높은 천장이랑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하는 빛이 경외심마저 들게 하죠. 반면에 오른쪽은 어때요? 모든 군더더기를 덜어낸 모습이 아주 평온하고 고요한 느낌을 주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강렬한 느낌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마치 화가가 물감을 쓰듯 건축가들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도구들이 있거든요. 바로 건축가의 팔레트를 통해 아주 세심하게 조율된 결과물이죠. 그 팔레트에는 대체 뭐가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건축가가 공간을 빚어낼 때 사용하는 첫 번째 도구는 바로 빛과 그림자입니다. 이 빛과 어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공간에 대한 우리 인식이 정말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신비롭게, 때로는 아주 극적인 긴장감을 만들어내면서요. 이 사진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 줄기 빛이 단순한 공간을 가르면서 깊이와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잖아요. 여기서 빛은 그냥 어둠을 밝히는 걸 넘어서 그 자체가 하나의 디자인 재료가 되는 겁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다음 도구는 재료와 질감입니다. 우리가 직접 보고 또 만지게 되는 모든 표면들 말이요. 나무냐, 돌이냐, 유리냐, 아니면 차가운 콘크리트냐에 따라서 따뜻함, 견고함 같은 느낌이 확 달라지잖아요. 이 사진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볼까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런 목조 첨화의 풍부한 질감이 이 구조물을 자연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건물에 살아 숨쉬는 듯한 특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건축가들이 이런 기본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더 큰 그림을 그리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를 넘어서 돌과 유리로 지은 하나의 생각, 즉 철학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건축 철학이라는 건요, 단순한 건물을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강력한 선언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거예요. 이 철학에 따라서 앞서 본 그 팔레트를 어떻게 사용할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가 결정되는 거죠. 첫 번째로 살펴볼 철학은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 건축입니다. 화려하게 막 뽐내는 대신에 구조적인 절제와 간결함의 미학을 보여주죠. 그리고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물어서 자연을 집안으로 쓱 끌어들여요. 자연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자연의 일부가 되려는 노력.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바로 이 사진이 그 정신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세요. 한옥이 정원이랑 얼마나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 있는지 정말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풍경 같죠? 자, 이번엔 아주 다른 철학으로 가볼까요? 바로 미니멀리즘입니다. Less is more. 적은 것이 더 많다는 말 들어보셨죠? 어쩌면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철학일지도 모르겠어요. 본질만 남겨서 단순함을 추구하고 그걸 통해 오히려 더 깊은 평온함과 질서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건물 한번 보세요. 미니멀리즘이 어떻게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지 정말 잘 보여주지 않나요? 복잡한 건 다 덜어내고 유리랑 단순한 도형만으로 이렇게 평화롭고 탁 트인 느낌을 만들어냈습니다. 건축이 얼마나 다양한 얼굴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엔 정말 극과 극의 두 철학을 비교해 볼게요. 하나는 물 흐르듯 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유기적 건축, 다른 하나는 나는 여기 있다 하고 외치는 듯한 가공되지 않은 콘크리트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브루탈리즘입니다. 이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은 자연 속에 스며들고 있고 오른쪽은 도시 한가운데서 그 자체로 하나의 기념비처럼 서 있죠.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더 와닿으시나요? 자,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건물이 단순히 사는 공간, 일하는 공간을 넘어서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건축가와 예술가의 역할이 만나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건축가가 튼튼한 뼈대를 세우고 기능을 만들면 예술가는 거기에 이야기를 담고
감정이라는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바로 저 가운데 지점, 저기가 바로 통합된 경험의 영역입니다. 공간, 기능, 이야기, 감정, 이 모든 게 하나로 녹아들어서 도저히 떼어놓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위대한 건축은 바로 이걸 목표로 합니다.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건물이 있죠. 바로 자하 하디드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입니다. 이게 바로 통합된 경험의 아주 좋은 예시예요. 그냥 건물이 아니라 도시 풍경 자체를 바꿔버리는 하나의 거대한 조각품이잖아요. 형태와 기능이 예술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된 거죠. 지금까지 좀 거창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모든 걸 가장 중요한 곳으로 다시 가져와 볼게요. 결국 이 모든 건 바로 여러분 그 공간을 경험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사진이 딱 그 말을 해주는 것 같네요. 아무리 멋진 공간이라도 사람이 경험하기 전까지는 뭐랄까 그냥 텅 빈 그릇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곳을 보고 걷고 느끼면서 비로소 그 건축은 생명을 얻고 완성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건물의 생명은 건축가의 설계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 정말 공감되지 않으세요? 공간에 진짜 의미를 주는 건 결국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경험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이제부터 어떤 방, 어떤 건물에 들어설 때 그 공간은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네올까요?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공간을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